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6단원 마지막을 향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져서 어떻게 분리를 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혼합물을 구성하는 순물질의 특성을 토대로 분리 방법을 계획하고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하면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밀도차를 이용하면 밀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웠었죠.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막 다 섞여 있을 거예요. 막 다 섞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물질로 다 분리를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 겁니다. 자, 교과서 228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까? 자, 이제는 두 가지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밑에 탐구활동 있죠?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 철, 염화나트륨, 스티로폼에 대한 특성에 대한 자료래요. 만약에 이게 지금 네 가지 물질이 다 섞여 있었을 때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들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우선 20도씨에서는 물 빼고는 지금 다 고체 상태예요. 그 말은 녹는 점이 물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녹는 점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러면 녹는 점이 지금 다 물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끓는 점도 지금 물보다 다 높습니다. 끓는 점차도 이용할 수 있겠고. 자, 밀도는 물이 1이에요. 물이 기준점이에요. 물이 1인데 지금 철과 염화나트륨은 물보다 높습니다. 근데 스티로폼은 물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물에 지금 철, 염화나트륨, 스티로폼을 다 부었어. 그러면 가라앉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철이에요. 자, 염화나트륨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해도에 보면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죠. 소금을 물에 타면 용해가 돼서 소금물이 되죠. 다 녹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여기에 녹아 있을 거예요, 물에. 그래서 지금 철과 스티로폼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스티로폼은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스티로폼은 이렇게 떠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이 표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 철, 가루, 염화나트륨, 스티로폼이 모두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토의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특성 어떤 거 배웠지? 밀도, 그리고 용해도,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지금 물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넣었어요. 근데 소금은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있을 거고 스티로폼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있고 철가루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둥둥 떠 있으니까.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 물에 안 녹으니까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섞이지 않고. 그리고 물과 철가루도 물에 대한 용해도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티로폼과 철가루는 지금 밀도 차이를 이용할 수 있죠. 물보다 밀도가 크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과 염화나트륨은 지금 섞여 있어요. 우리 이거 배웠을 텐데, 물과 염화나트륨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증류였죠, 증류. 자, 이 방법을 다 기억합니까? 액체 상태의 소금물, 지금 물과 염화나트륨은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소금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 소금은 끓는 점이 높았어요. 그죠? 근데 물은 끓는 점이 100도죠.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끓이게 되면 소금물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되면 수증기의 형태로 나오겠죠? 이 수증기의 형태로 나온 것을 냉각을 시키면 다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실험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제일 위에, 자, 여기 물과 소금물이 있었고, 제일 위에 스티로폼, 그리고 가장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철이었죠? 그래서 먼저 제일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스티로폼은 뜰채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건져서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철가루를 거릅니다. 자,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자, 철은 물에 녹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 깔때기를 세우고, 비커에 깔때기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깔때기 대를 하고, 거름 종이를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부어주면, 다른 것은 다 여기로 흘러가고, 철가루만 여기에 소복히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철을 따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남은 혼합물을 이제 증류를 합니다. 증류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였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을 먼저 얻습니다. 끓여서 물이 수증기로 끓여서 나오면 이것을 다시 냉각시켜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남은 용액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을 하면 온전한 소금, 염화나트륨을 얻게 되겠죠. 자, 증발을 시키면 물이 다 사라지니까 소금만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과 염화나트륨 그리고 철, 스티로폼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먼저 뜰채나 숟가락으로 스티로폼을 먼저 건져냅니다. 그죠?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제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낼 수 있어요. 그리고 철가루는 물에 녹지 않고 지금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철가루만 걸러냅니다. 그리고 밑에 남은 혼합물들이 또 있겠죠. 이 남은 혼합물은 소금물이에요. 자, 이것을 증류를 해요. 끓어서 나오는 물질을 다시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물을 분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에 소금도 있겠지만 물도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을 하면 남은 물들이 또 다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온전한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까?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의 특성에 따라 증류는 끓는 점차, 그리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재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이용하여서 분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아까 탐구에서 했던 거 말고 선생님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주겠습니다. 자, 우선 물, 그리고 에탄올, 그리고 소금, 식용유가 다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있으면 딱 보이는 게 있네요. 식용유. 자, 일단 지금 물과 에탄올과 소금은 다 섞일 수 있어요. 물과 에탄올, 소금은 다 섞여서 우선 안 섞이는 애부터 분리를 하면 좋겠죠? 얘는 지금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다 용해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밀도차를 이용해서 자, 식용유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둥둥 뜨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식용유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에탄올, 소금이 남겠죠? 자, 그러면 얘네는 또 무엇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을까? 증류, 끓는 점 차이. 얘네가 지금 끓는 점이 다 다르잖아요. 물은 100도고 에탄올은 물보다 작았죠. 78도 정도였고 소금은 물보다 높았죠. 그래서 증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 그리고 에탄올, 그리고 소금까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증발 접시를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이제 온전한 고체의 소금을 또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결정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줘볼까? 자, 그러면 물, 그리고 아까 있었던 스티로폼,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질산칼륨을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세요. 물, 소금, 질산칼륨. 얘네들은 다 지금 물에 용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스티로폼을 분리할 수 있겠죠? 스티로폼이 밀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뭐 뜰채나 뭐 숟가락 같은 것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 소금, 질산칼륨이 남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무엇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재결정. 재결정은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분리였죠. 자, 질산칼륨은 다른 고체보다 용해도 차이가 엄청 컸어요. 염화나트륨보다 질산칼륨이 용해도 차이가 훨씬 컸죠.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큰 질산칼륨을 온도를 확 냉각을 시켜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질산칼륨을 분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남지? 물과 소금이 남죠. 자, 소금물이 있어요. 자, 소금물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증류. 증류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얘도 재결정도 뭐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이제 물질의 특성 공부가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물질의 특성에서 첫 번째 소단원이 물질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으로 순물질들을 구별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순물질과 혼합물도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첫 번째, 밀도차를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이것이 뭐였죠? 증류. 그리고 두 번째가 밀도차. 이를 이용한 분리. 세 번째가 재결정.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그리고 네 번째가 크로마토그래피. 자, 그리고 오늘 한 것은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는 것에서 순물질을 다 분리를 해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6단원 다 끝났고, 여러분 시험 문제 다 학습지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학습지를 공부하면 한 80%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모두 6단원 학습지를 꺼내보세요. 자, 쌤이 하 문제를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700번 보기에서 혼합물의 분리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모두 고르래요. 자, 뭐가 있지? 밀도는 혼합물의 분리에 이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었어요. 부피도 아니었죠. 끓는 점 되고, 끓는 점차 이용한 게 증류였죠. 그리고 용해도도 돼. 얘가 제 결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 701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해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 이게 뭐였죠? 지금 가열을 해서 끓어나왔어.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했어. 이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먼저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이 끓는 점이 낮은 물질. 그래서 이것을 냉각해서 다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증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 702번. 소금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만 수증기로 끓어나옵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이겠죠? 소금에 비해서 물이 끓는 점이 낮으니까 물이 수증기로 끓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를 다시 냉각을 시키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겠죠? 자, 703번. 자, 원유는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의 혼합물이에요. 그림과 같이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보내면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되는 물질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지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증류탑에 보내서 이렇게 지금 다 분리가 되었어. 이것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였죠. 끓는 점. 물질의 성질은 끓는 점이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류가 제일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04번.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물질들의 혼합물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게 될까? 밀도가 큰 물질이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어때야 된다고 했죠? 두 물질이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섞여버리면 밀도 차를 이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물과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705번. 그림과 같은 실험기구. 자, 이거 보니까 분별깔때기네요. 분별깔때기는 우리가 언제 썼었죠?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할 때 썼어요. 자, 이렇게 분별깔때기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 A와 B는 잘 섞여야 된다. 맞을까요? 밀도 차이를 이용하면 잘 섞이면 안 된다고 했죠. 섞여버리면 지금 A와 B를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와 B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비를 나오게 하려면 여기 밑에 꼭지를 열어줘야지 비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험기구의 아래쪽 끝은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한다. 맞겠죠? 여기 튀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를 분리할 때는 위쪽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린다. 위쪽 마개를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된다고 배웠었죠? 706번.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이게 뭐였죠? 자, 고체 물질이 있어. 근데 불순물이 섞여 있죠? 근데 이것을 용매에 녹여요. 용해를 시킨다는 거죠. 용해를 시켰는데 다시 용액의 온도를 낮춰. 용액의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석출을 시킨다는 말이었죠.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다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에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 석출하는 방법이 있고 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707번. 그림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장치예요. 자, 이 실험장치에 대한 설명. 자, 지금 이것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재결정을 하는 실험장치네요. 자, 1번. 거름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자, 이 지금 위에 있는 이게 거름종이에요. 거름종이. 그리고 지금 깔때기에 거름종이를 씌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이 위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물에 녹아있는 혼합물들은 다 지금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자, 그 다음 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맞죠? 자, 소금과 나프탈렌의 혼합물을 물에 넣어 저어준 후 이 장치로 걸으면 거름종이에 소금이 남는다. 맞습니까? 소금은 물에 녹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름종이를 통과하게 되겠죠? 지금 물에 녹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이 위에 남아있는 것은 나프탈렌이 되겠죠?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X. 708번. 다음과 같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자, 염전에서 얻은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소금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인 후 서서히 냉각시키면 순수한 소금만 얻을 수 있다. 자, 지금 고체 물질, 불순물이 있는 고체 물질을 물에 넣어서 용해를 시켜요. 용해를 시키고 다시 냉각을 시켜서 순수한 소금만 얻는 것. 이것을 재결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겠죠. 자, 709번. 그래프는 질산칼륨과 염화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질산칼륨과 염화칼륨을 분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뭐야? 용해도지.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좀만 낮춰도 질산칼륨이 고체로 석출이 되게 되겠죠? 그에 반면에 염화칼륨은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도 막 그렇게 온도를 낮춰도 염화칼륨이 석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질산칼륨을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10번. 자, 보기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을 모두 고르세요. 자, 여기 보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래요. 용해도를 이용한 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온도에 따라서. 이 말은 온도를 확 냉각시켜서 석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방법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을 고르면 안 돼요. 자, 물과 기름은 무슨 방법이지? 밀도차. 그리고 소금과 모래는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겠죠?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 자, 이게 뭔 말일까? 만약에 여기에 물을 섞어줘요. 물을 섞어주면 소금은 물에 녹았어. 근데 모래는 물에 녹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그 재결정하는 실험 장치에 두면 제일 위에 깔때기, 거름종이 있는 깔때기에는 모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소금물,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소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고, 붕산과 염화나트륨, 얘는 둘 다 고체 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로 구별을 할 수 있겠네. 온도를 낮춰서 석출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 리을, 스티로폼과 모래, 얘는 밀도차죠. 자, 얘를 물에 섞었어. 그러면 둘 다 물에 섞이지는 못하죠. 근데 스티로폼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위로 뜰 것이고, 모래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모래는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틀렸고, 일단 디귿. 그 다음 미음은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 얘는 뭐죠? 얘도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죠. 자, 지금 이름만 바꿔놨지.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은 물에 녹아요. 근데 나프탈렌은 아까 물에 안 녹는다고 했지. 그래서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질산칼륨과 황산고리. 이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이게 대표적인 예죠.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이가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온도를 좀만 감소를 시켜도 냉각을 시키면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이 많죠. 그에 비해서 황산고리는 온도를 낮춰도 석출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711번. 다음과 같은 물질을 분리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을 쓰래요. 자, 시금치 잎의 색소 분리, 운동성수의 약물 검사, 혈액이나 소변의 성분 분석. 이거 무엇을 이용하는 거였죠? 크로마토그래피였죠?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이 뭘까?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가능했고, 그리고 성분이 비슷해도 가능했고, 기억하죠? 그 다음 712번. 크로마토그래피로 시금치 잎의 색소를 분리했을 때요. 시금치 잎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은 최소 몇 가지일까?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분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물질의 수는 최소 4개겠죠? 지금 왜냐하면 4가지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분리되어 나타나는 물질의 수는 혼합 성분 물질의 수보다 같거나 작다. 자, 지금 혼합 성분 물질이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비슷한 성질을 가져서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거나 얘가 큽니다. 혼합 성분 물질의 수가 더 큰 쪽입니다. 그래서 성분 물질은 최소 몇 개? 최소 4개예요. 여기에 2가지가 만약 있게 되면 5가지지만 일단 4개 이하로는 될 수 없겠죠. 4가지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4가지고 A에서 D 중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가장 멀리 간 거겠죠. 그래서 D이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매가 톨루엔이에요. 그래서 톨루엔과 친화력이 가장 높은 친구가 D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713번.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 1번. 성분 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까? 아니죠.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걸 이용한 거지?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죠. 용해도 차이가 아닙니다. 자, 2번. 실험 결과 분리된 물질의 개수는 성분 물질의 최소 개수이다. 맞죠? 자, 3번. 운동선수의 약물 복용을 확인하는 도핑 테스트 이용된다 했죠. 소변 검사해서. 자, 714번. 자,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열심히 했던 거네. 소금, 에탄올, 물, 모래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제 분리를 할 거예요. 자, 거름. 이게 뭐죠? 지금 소금은 물에 녹아요. 근데 모래는 물과 에탄올 중에 어느 것에도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죠. 그러면 지금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하면 지금 모래만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거른액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른액을 증류, 지금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했어.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하면 지금 에탄올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에탄올이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았고 소금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았죠. 그래서 남은 요객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만 남겠죠. 그래서 A는 모래, B는 에탄올, C는 소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문제는 여러분 각자 풀어보고 못 풀겠으면 선생님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